자, 이번 시간에는요, 보다 이제 우리가 대중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지난 시간까지가 어떤 기본적인 곡을 이루는데, 제가 근데 실수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괜히 카피 작곡가를 만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제 얘기를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새겨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리듬에 의거한 어떤, 그러니까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작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권호경 씨는 또 그대로 계시지만 이창환 씨가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자리를 앉아서 저하고 이제 중간에 시비 걸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디스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지난 시간에 앉아 있었던 우리 문병철 씨도 역시 마찬가지 디스코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곡을 다 디스코로 만들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든 곡을 다 디스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느린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더 느리게 하면 디스코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자, 이별의 그늘, 자꾸 이별의 그늘 팔아서 미안해요. 근데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저도 신곡이 얼마 전에 나온 사람이지만 가수는 역시 데뷔곡을 굉장히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곡들을 많이 기억하고 뭐 제일 여러분들이 알만한 곡이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만약에 이별의 그늘을 디스코를 만들겠다 그랬을 때는 감이 안 잡히죠.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따란 따다다단 따라다다다단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2배로 늘려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요령이죠. 그러니까 따단 따다다단 하더라도 리듬은 계속 쿵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DJ 리믹스 어쩌고 앨범들 이런 것들이 수백만 장씩 팔릴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곡이든지 이렇게 디스코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하다 보면 원곡의 이미지는 완전히 깨지지만 하다못해 뭐 타이타닉 주제곡 있잖아요. 뭐 My Heart Will Go On 같은 곡도 디스코로 나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라드 중에 디스코로 안 만들어진 곡은 지금 인기가 없는 발라드라는 얘기가 정답일 만큼 모든 곡들이 디스코화 되죠. 그 이유가 바로 그 곡 자체가 갖고 있는 멜로디 라인의 어떤 그 박자, 그러니까 그 박자가 가는 느낌을 없애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디스코라는 이 리듬 형식에 그 멜로디를 거의 갖다 붙이고, 물론 4분의 3박자곡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은 이론적인 설명보다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편이 가장 실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일단 디스코 리듬을 적어놨어요.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이건 하이햇입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 한마디짜리예요. 그러면 리듬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템포가 빠르면 어떤 리듬은 예를 들어 삼바가 템포가 반으로 줄어들면 보사노바 형식으로도 연주가 가능해져요. 물론 이론상 여러 가지 변화는 있겠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삼바를 잘 예를 못 들으시겠다면 8비트 락을 2배로 느리게 하면 슬로우 락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음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하다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아주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자, 최소한 110 이상은 돼줘야 되겠죠. 띡딱딱딱 띡딱딱딱 빠를 경우에는 뭐 140 뭐 이상도 넘어가는데 자, 보면 이제 하여튼 뭐 딴딴딴딴딴딴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닫은 하이햇이고요. 동그라미는 오픈 하이햇이에요. 그래서 치 하는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치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 킥은 중요한 게 여기서 이게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굉장한 어떤 액센트의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쿵 할 것이냐, 쿵 할 것이냐. 스네어가 여기 지금 있어요. 그러면 뭐 8분 음파로 그냥 이 스네어가 한 마디에 2번씩 빡 들어가겠죠. 근데 그때 킥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리듬의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네어가 없이 킥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이런 리듬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듬 머신이나 샘플러 혹은 컴퓨터 안에 뭐 내재되어 있는 음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곡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듬 없이 멜로디를 만드는 게 편할까요? 리듬 있게 멜로디를 만드는 게 편할까요? 정답은 리듬이 있는 편이 훨씬 쉽다입니다. 그건 물론 뭐 어느 정도 이 음악, 이 장르의 어떤 그 전문가가 될 때는 멜로디만 혼자서 승얼거릴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은 일단 음악을 처음 시작하고 작곡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다 보니까 얘기가 쉽게 진행되는 건데, 자, 이 리듬이 이 단순한 디스코 리듬 하나에도 중간에 16분음표를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지죠. 입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리듬 머신이 지금 없는 관계로 지금 입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중간에 이런 그 16분음표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원대고만 나오는 상태에서도 어떤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멜로디 라인이 멜로디가 갖고 있는 그 박자의 어떤 그 형식들이 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디스코 명곡들을 발라드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발라드 곡들을 디스코로 만들 수도 있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리듬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계속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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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가다 보면 그 안에서는 어떤 멜로디 라인이든지, 그러니까 4분의 4박이나 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형식을 가진 박자 수가 모자라지만 않는다면은 어떤 노래든지 그 고유의 뭐 어떤 느낌은 상실을 하더라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디스코 음악의 매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갖다 붙였을 때 편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라드 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코로 바뀌어서 더 뜨는 그런 또 재미있는 경우도 만들 만큼 굉장히 재미있는 장르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전문화가 되다 보면 어떤 음색이 갖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이게 뭐 빌리지 피플의 YMCA가 되느냐, 아니면 뭡니까, 이번에는 좀 망한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미로콰이의 뭐 오디세이 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식에서 디스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에 댄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심지어 뭐 8비트 댄스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뭐 DJ DOC 같은 경우에 아주 이례적으로 디스코가 아닌 그 뭐죠? 뭐 그런 뭐 젓가락질 잘해야 뭐 밥 잘 먹나 이런 곡들 보면 디스코가 아니에요. 그거는 쿵, 쿵, 쿵. 여기 나오는 이 8비트죠. 그런데 디스코와 8비트의 차이점은 하이햇이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디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픈 하이햇이 계속 일정적으로 열리니까, 그죠? 그냥 열리는 것과 여기에서는 제가 그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8비트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정말 8분음표에 이 하이햇을 계속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고, 몇 개입니까? 네. 칸은 지금 조금 틀렸어요. 다시 좀 정확하게 그리죠. 하이햇의 역할을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제가 지금 드럼악보 그리는 게 좀 엉망인데, 여러분 잘, 자료된 듯 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자, 8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템포가 어떻게 해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떻게 할까요? 한 80 이상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쿵, 쿵, 쿵. 그러면 쿵, 딱, 쿵, 쿵, 딱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박자만 열어준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리듬이 갖고 있는 특성 안에서는 또 디스코와는 전혀 다른 어떤 멜로디가 갖고 있는 어떤 박자에 의한 전개 자체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거는 직접 이 리듬을 틀어놓고 곡을 쓰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100번 설명을 해봐야 헛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리듬을 들려드리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아주 기본적인 날이니까 이 박자를 잘 이해하면서 곡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이 박자가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기본박이죠. 이제 이 안에서 분명히 드러머는 이 대고를 한 번 안 칠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쿵쿵쿵 빡 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어디서 심벌을 치고 탐탐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곡이 갖고 있는 개성은 굉장히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신경을 쓰다 보면 노래가 산으로 가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식에 의거해서 곡을 써내느냐가 일단 오늘의 중점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얘기, 제가 지금 자꾸 산으로 가려고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자, 8비트. 이 안에서는 8분 음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박자만이 존재를 하는 게 8비트겠죠. 네, 디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뭐 8비트 디스코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16비트로 나눠지는 디스코도 충분히 존재하니까 거기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비트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16분 음표, 그러니까 16분 음표로 쉬고 이 대고 하나가 끼어들므로 해서 이거와 거의 동일한 데도 불구하고 16비트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저는 하이햇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 밑에 쪽, 제가 뭐 베이스를 연주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래쪽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에는 8비트지만 하이햇은 똑같이 요걸 그대로 옮겨놨다고 하더라도 대고 쪽에서 어떤 바리에이션을 하느냐, 쿵, 쿠쿵, 이것과 쿵, 쿵쿵,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유가 나오겠죠. 그리고 8비트 음악에서도 이런 16분 음표가 중간에 끼어든다고 해서 전혀 시비가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제 직접 리듬을 만들어 보고 편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점이겠지만, 일단 내 16비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이제 억측을 부렸어요. 지금 대고가 16비트로 어떤 그 비트를 넣었다고 하면 무조건 16비트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어떤 저의 얘기지만, 통상적으로는 위에가 16분음표로 하이햇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16분음표를 만들고 이게 한 번 더 반복이 돼주면 되겠죠. 이 안에서 하이햇 파트가. 그러면 하나 둘, 그러니까 뭐 손으로 하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겠죠. 근데 그게 이것도 역시 템포의 구애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드에서도 16비트로 발라드를 연주를 할 수도 있고 또 빠른 비트에서도 16비트로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리듬머신을 틀어놓고서 연주를 해드린다거나 드러머와 함께 연주를 들려드린다면 훨씬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드럼 악보를,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드럼 악보를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미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잘 아는 평소 때 연주를 하는 드러머들과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아주 규격화된 악보를 만들어서 내미는 것도 미덕일 수가 있겠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딱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이햇을 8번째 마디에서 뭐 여기서 열고 뭐 그다음에 16번째 마디에서 탐을 2번 탐부터 플로어 탐까지 뚱 이렇게 막 적어주고 그러면 너 어디서 음악 했니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일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편의롭게 녹음들이 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제가 권장하는 바는 아니에요. 저도 지금 나이가 들수록 그런 면에서 악보를 필요로 하는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 만날 때는 굉장히 창피한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일단 악보와 친해지는 일은 빨리 해결을 해놓는 편이 나중에 사서 고생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조금 불편하겠지만 리듬을 이해시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문서화 시킬 수밖에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형식 안에서 한번 리듬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 리듬을 옆에서 누군가 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타를 칠 때, 뭐 예를 들어 디스코 음악이 막 그 디스코 비트가 흐르고 있을 때는 베이스 치는 사람이 어떻게 갈까요? 아까 우리 뭐 청한 씨나 병철 씨랑 얘기도 했겠지만 디스코에 맞는 베이스 프레이즈는 따로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가 둥대게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16분 음표로 이렇게 엄지와 또 나중에 이 두 검지, 이 손가락들을 이용해서 음을 옥타브를 연주를 해주는 거죠. 아래 음과 위의 음, 똑같은 음들을 계속 그렇게 16분 음표로 달리도록 연주를 많이들 합니다. 아니면 뭐 요즘에는 또 그런 베이스 형식에 따라서도 꼭 그것만이 디스코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게 편곡된 베이스 라인을 갖고 있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8비트 같은 경우도 보세요. 뭐 이거 지금 쿵쿵 없다고도 말이 돼요. 쿵, 이것도 거의 디스코와 똑같은 거겠지만 여러분들 퀸의 노래 중에 Another Bite in the 그 Dust라는 곡
기억나실 거예요. 뭐 그 비슷한 패턴의 곡들이 많이 있는데 베이스 라인이 어떻게 이 대고가 겹쳐지느냐에 따라서도 그 곡은 이미 70%는 완성이 된 곡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리듬의 장르를 이해하고 그 위에 멜로디를 만드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물론 굉장히 뻔하고 굉장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형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중음악을 할 때는 모든 곡이 다 발라드가 돼버릴 수가 있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모를 만들어 올 때 조금만 템포가 빨라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하이햇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 막 카바사가 중간에 네 마디에 한 번씩 칙칙 나오고 또 그 소리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몰라서 그 카바사 이외에 다른 카바사 소리가 또 중간에 뭐 칙 끼어들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시대가 바뀌어서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많이 만나봤던 아마추어 음악인들 볼 때는 한 악기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야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뭐 여기가 조금 비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 뭘 한번 넣어볼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이햇 대고 스네어만 가지고 일단 리듬을 만드는 거. 그 외에 퍼커션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한 후에 그때 편곡을 하는 편이 훨씬 여러분들의 데모 테이프를 덜 불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뭐 봉고를 한번 어디에 넣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완성되지 않은 어떤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자꾸 넣으려고 하다 보면 곡이 산만해지죠. 그러다 보면 장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어떤 형식과 장르의 파괴에 해당되는 파괴가 아니라 굉장히 어지러운 파괴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먼저 어떤 이 리듬들의 템포와 또 이 박자가 갖고 있는 긴장감들을 잘 이해하지 않는다면 뭐 굉장히 우리가 오해할 요지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6비트 슬로우 곡 같은 경우에는 원더풀 투나잇 같은 곡이 있죠. 그 곡도 라이브에서는 하이에서 16비트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16비트라 그래서 막 빠른 디스코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렇게 그러니까 R&B 같은 경우에는 모든 리듬들이 거의 32분 음표들을 동반하고 그렇게 리듬들이 요즘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듬들이 점점 세분화되는 그 느낌과 또 그렇게 세분화될 필요성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 리듬 드럼 소리와 또 그 드럼의 어떤 연주되는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장르에 걸맞는 곡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장르별 음악이라는 것은 그 형식 자체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쭉 유행을 하다가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 가요들 중에서 어떤 장르의 범주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곡들이 있나 없나는 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대중음악을 할 때 이런 그 비트의 이름이라든지 박자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박자가 형성됐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괜히 16비트 슬로우를 해놓고 이게 보사노바로 변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어떤 세부적인 액센트에 대해서는 각 장르별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다음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이제 이런 그 박자와 또 이 박자에 맞는 이런 어떤 리듬 형식에 맞는 베이스라인의 진행법, 또 건반 악기, 또 기타 같은 그런 이 외의 악기들이 같이 그 박자 안에 녹아서 하나의 프레이즈를 만드는 것. 프레이즈라는 것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악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프레이즈의 나열에 의해서만 곡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외국에서는 흔히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거의가 상업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형식미보다는 멜로디 라인이 주는, 항상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딱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가 나와서 어떻게 또 끝나고 간주에 뭐가 나오고, 이런 어떤 멜로디상의 형식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디스코며 8비트며 16비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레이즈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프레이즈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시를 하고 갈 경우에는 굉장히 큰 또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게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